시간에는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전 2시간에 미국 달러, 한국 원, 캐나다 달러, 한국 원을 봤으니까 미국 달러랑 캐나다 달러를 직접 비교해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캐나다 달러를 룬이라고 부르거든요. 1불짜리 노란 캐나다 달러 코인을 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늘 이제 비교해서 부르는데, 단순히 기름값 오르면 캐나다 달러 오른다 정도는 알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요소들이 많아요. 이 시간에 특히 캐나다 달러 대비 한국 원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이 두 외국 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한번 같이 보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한국 달러는 전통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전 세계 메인 기축 통화니까. 그리고 캐나다 달러는 이제 원자재 통화예요. 아시다시피 캐나다 자체가 자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원 대비 이제 원자재 통화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오늘도 여러 가지 팩터들을 많이 볼 텐데, 뭐 하나가 단순히 가격을 끌어올린다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 돼요. 이제 메인 요소들이 막 오르거나 내리거나 했는데도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걸 봐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이제 볼 거는 유가죠. 왜냐면 루니 자체를 페트로 커런시, 기름 달러라고 보니까 유가 등락 자체가 캐나다 경제에 바로 온도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 달러랑 캐나다 달러는 거의 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성향이 커요. 일반적으로. 특히 뭐 예를 들면 유가가 오르면 캐나다 달러가 강해지고 환율이 떨어지는 이런 일반적인 패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트 두 개를 겹쳐보면 반대 방향이겠죠. 그죠? 캐나다 달러랑 유가 자체가. 하지만 트레이딩 뷰나 이런 플랫폼에서 그걸 또 반대로 엮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게끔 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버트 스케일인데, 이제 오늘은 슬라이드 다 끝나고 트레이딩 뷰에서 차트 몇 가지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요소는 오늘 흐름을 결정하는 이제 금리 차인데, 전에도 보셨지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캐나다 환율을 볼 땐 10년 금리 차를 봤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2년물 금리 차를 볼 거예요. 그래서 금리 차이가 확대가 되면 미국이 우위에 있어서 돈이 미국으로 쏠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그 반대로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 캐나다가 이제 우위에 있는 상황이 되면 캐나다의 매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럼 환율이 내려가겠죠. 그거 같은 경우도 요 티커를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시면 트레이딩 뷰에 요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다음 지표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랑 캐나다 경제는 정말 같이 붙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이웃 국가 이상이에요. 그래서 S&P 500이 움직임에 따라서 경제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시장의 공포와 탐욕 자체의 방향은 이 두 개의 외환 사이에 두고 가늠해 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안전 자산 선호도가 커지겠죠. 그러면 미국 달러의 인기가 더 올라가서 환율이 상승을 할 테고, 캐나다 달러에. 그리고 만약에 리스크 테이킹한 거에 여유로워진다, 투자 심리가 확장이 된다, 그러면 시장이 위험 자산을 선호를 할 테고, US 달러를 안전 자산으로 치면서 어, US 달러를 매집하는 현상이 줄어들 테니까 캐나다 달러 환율 자체는 내려가겠죠.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 하나의 요소가 다 모든 걸 끌고 가진 않아요. 그죠? 막 여러 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건데 요 앞에 말씀드린 요소들 이외에도 또 다른 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세한 움직임, 미세한 균열 같은 걸 찾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캐나다는 자원이 많은 국가다 그랬죠. 그래서 오일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데 네. 금도 그래요. 캐나다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금 생산 국가예요.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예를 들면 상황이 유가는 떨어지는데 금은 상승한다. 이런 믹스업된 상황. 지금 현재겠죠. 이럴 때는 캐나다 달러가 유가보다 금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상황은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도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도.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 되면 금값이 상승을 하고 캐나다 달러가 강해지면서 미국 달러 대비 캐나다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캐나다 달러는 되게 특이한 게 다른 선행 지수가 존재를 해요. 그게 뭐냐면 호주 달러예요. 이제 한국 시장에 계시면 시간차가 다 나잖아요. 세계 각국마다. 그래서 호주가 먼저 열려요. 먼저 열려요. 장이 보다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그러니까 어, 호주 달러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캐나다 달러, 미국 어디로 가는지 가늠해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호주 자체도 자원 수출국이고 중국 의존도 등 뭐 따졌을 때 되게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한 가지 꼭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시간을 두고 캐나다 달러를 만약에 사야 되는 입장이시면 할지 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꽤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항상 주식, 채권과 더불어 자산 얘기할 때 우리 부동산 얘기 항상 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 표는 부동산인데 여기 보면은 두 은행을 비교를 했어요.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JP 모건. 이제 캐나다 1등 은행, 미국 1등 은행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데 요 비교를 했을 때 이 추세가 내려가면 캐나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좋지 않거나 위기가 있거나 그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 뷰에서 직접 한번 보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주 비율이 하락한다. 그럼 캐나다 자본 자체가 이탈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캐나다 달러가 약해질 전조 현상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자, 요번 거는 상관관계를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전 차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원가랑 금이 꽤 중요해요. 캐나다 환율을 볼 때. 그죠? 근데 그거 자체를 correlation coefficient 이 상관관계 지수를 트레이딩 뷰에서 애드를 하시면 그 시점 현재 걔네 두 개가 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실 수 있어요. 이 끝에 제가 실질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상관관계 그래프 자체가 한 시점에 만약에 0이다. 그러면 물론 곧 오일이나 금 자체가 중요하지만 환율에 영향이 굉장히 작다고 보이고 만약에 그 지수가 마이너스 0.8 근처거나 마이너스 어딘가에 있으면 어, 이 상관관계, 역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모든 게 너무 복잡하다. 그냥 하나만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이제 공식을 써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공식 자체를 트레이딩 뷰에다가 복사해서 넣으시면은 그래프가 보여지는데
미국 금리 프리미엄에서 유가 부담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자체가 만약에 오른다, 급하게 오른다, 그러면 환율 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그널이에요. 환율이 오르기 전에 사야겠죠? 그래서 베스트 타이밍 볼 수 있는 그런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행 체크 할 수 있다 그랬죠? 캐나다 달러. 그래서 호주 달러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달러를 사고 팔아야 되거나 집에 유학생이 있다거나 꽤 괜찮은 쉬운 선행 지표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은행 관계, 국가 관계 이런 것들을 보시면 본질 체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몇 가지 더 붙여볼게요. 이제 트레이딩 뷰.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뷰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비교된 차트가 나오죠. 1.37. 그래서 미국 달러 1달러랑 캐나다 1.37달러예요. 아직도 좀 비싸요. 캐나다에 만약에 있다고 보시면, 탑을 보고 계시면. 근데 이제 5일 지표를 이렇게 보면 5일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점, 올라가는 점 이렇게 보면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인버트 스케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인버트 스케일을 이렇게 하시면 뒤집혀져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보여요. 원래는 역삼각 관계의 패턴을 보여주는 두 차트니까. 근데 요걸 만약에 위로 붙이신다 이러면 이렇게 겹쳐서 비교해서 방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향들이 서로 반대로 간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때 가서 이제 달러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그래프 같은 경우 좀 많이 복잡해요. 여기 이제 노란 선이 그 금리 프리미엄에서 유가를 뺀 그 울티메탄 공식 하나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보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평행하게 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리 2년차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지금 플랫이에요. 단순히 미국 캐나다 금리 자체만 보면 5일 가격은 아까 봤죠? 내려가고 있고. 근데 이제 5일과 금 XAU 요 상관관계 그래프들을 보면 요게 correlation coefficient거든요. 지금 둘 다 0에 머물러 있어요. 그죠? 0 언저리에. 지금 캐나다 달러 방향성에 얘네 둘은 적어도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제 로열뱅크랑 JP 모르건 비교해 놓은 거예요. 지금 0.73이에요. 숫자가. 이거를 2010으로 보시면 거의 절반 났다고 봐야 돼요. 이 말이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1등 은행 가치가 미국 1등 은행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뱅크나 뭐 뱅크 오브 몬트리올 같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미국 이 은행주들은 더 많이 올랐다. 아직도 결론적으로 거대 자본은 여전히 캐나다 은행을 팔고 미국 은행을 사는 포지션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 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차트 볼 때 이것도 금리에 캐나다 환율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점 유념하시고, 오늘은 좀 많이 길었습니다.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았겠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